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비TV 힐링뉴 진행을 맡게 된 조원태 목사입니다. 시 한 소절이 생각나는 완연한 봄인데요. 뒤에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시인 김용택 님에게서 길어올린 봄 마음인데요. 손에 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꽃이 된 세 분을 오늘 힐링뉴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뉴욕의 세 분의 봄꽃들을 모셨는데요. 패션의 본고장으로 뉴욕의 맨하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우리 예수에 푹 빠진 미녀 삼총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미녀 삼총사,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각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 소개를 우리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권소연이고요. 네. 뉴욕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 같은 남편을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토리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여성복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보람이고요. 저는 옷이 너무 좋아서 뉴욕에 왔다가 네. 지금은 예수님에게 훨씬 더 반해버린 네. 지금은 토리볼츠라는 회사에서 여성복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최영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왔고요. 케네스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같은 신랑을 찾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 푹 빠져버렸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사랑에 빠진 세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늘 가까이 있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들 예수님 삼총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들 오늘 미녀 삼총사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삼총사라고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저희가 보람 자매와 저는 한국에서부터 알게 됐는데요. 네. 20살 때 패션 스쿨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같이 또 뉴욕 유학길에 같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뉴욕에 와서 파슨스 스쿨에서 또 영은 자매를 선배로 만났어요. 1년 선배로. 그래서 예. 처음에는 패션을 같이 공부하고 또 학교 선배로 이렇게 만났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더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분이 패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같이 만나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언뜻 패션은 화려한 색감, 그리고 또 고운 옷감, 아주 디자인도 매력적이고요.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패션에 관계되어 종사하는 사람들 하면 일상생활도 화려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일상생활은 어떠세요? 사실 네. 일상생활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주위에 이렇게 그런 화려함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포커스해서 그런 생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화려함에 자기 일상생활이 많이 노출돼 있겠네요. 뭐 패션쇼도 이렇게 하죠. 쇼도 하고 직업상 항상 그런 환경에 노출이 항상 됐죠. 그런 걸 항상 봐야 되고. 색깔도 화려하고요. 네. 문화도 되게 화려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맨하탄에서 활동하는 그 패션 디자이너, 남들이 되게 화려하게 보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그 반면에 어두웠던 그 아픔이나 많은 어려움들도 각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저는 아무래도 유학생으로 여기 왔으니까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패션 디자이너로서 잡을 찾기 전에 좀 어려웠던 게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데요. 저희 엄마가 팔슨스 학교 다닐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너 이제 졸업하면은 돈 안 보내줄 거야. 너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저를 겁주려고 그러시는 걸 줄 알았는데 정말 졸업하는 동시에 돈을 다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네. 갑자기 급해지는 거예요. 그때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웨이트리스. 네,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패션 잡을 구하는 게 유학생으로서는 좀 그래도 좀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정말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정말 집에서 혼자 운 적도 되게 많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만큼 커가지고 이런 직장을 다니고 제가 정말 이만큼 살 수 있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그래요. 그러니까 햄버거도 먹지 못하는 그런 그 유학생, 전형적인 그 유학생들의 어려움도 이 화려함 이면에는 있으셨네요. 네, 그렇죠. 그 경력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10대 시절에 아주 유명한 모델이셨던데 그래요?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장주와 어깨를 제가- 나란히 하는. 제가 사실 모델의 꿈은 아니었고요. 예. 그 이제 10대에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10대가 그 패션 인더스트리를 좀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모델이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디자이너랑 피팅을 하면서 옷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이를 위해서 모델도 하고 또 배가 고파도 또 햄버거를 못 먹어도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들을 밟으셨네요. 그렇죠. 혹시 두 분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길게 언어를 준비하고 영어를 준비하고 온 케이스가 아니고 중간에 편입을 한 케이스여서 바로 합격이 되자마자 주니어 이어로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파슨스 학교로. 파슨스 학교로요. 예. 그래서 사실 1학년 때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부터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런 친구와 다르게 영어가 준비가 많이 안 됐었어요. 학교 2년은 작품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메이저니까 네.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네. 도움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제 도와주는 것도 직장으로 아니고. 와가지고. 네, 직장으로 와서. 근데 제일 어려웠던 네.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 가뜩이나 처음 직장에 사회생활 처음을 하는 거니까 긴장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시스턴트 디자이너 때는 디자이너 직업보다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시스턴트 디자이너라면은 처음 들어가서 네, 처음 들어서 예. 제일 밑에 레벨이죠. 밑에서부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잔심부름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전화 받는 일이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사람을 직접 마주 보게 되면 보지 못하고 얘기하는 예, 거니까. 이렇게 눈치나 이렇게 분위기 파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화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어떤 네. 잡지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옷에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컬렉션에 이름들이 다 프렌치 여자아이 이름으로 다 이름이 지어져 있었고 매거진에 또 그 어텐션 해야 되는 그 사람도 정말 어디 나라인지 모르는 어려운 성을 가진 이름과 성을 가진 거기다가 또 주소랑 이런 걸 다 받아서 적어서 정확한 인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바보가 된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가서 본 적도 있고 근데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2년 동안 늘지 않았던 영어가 한 2개월 만에 빨리 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언젠가 그 한국에서 그 직장인들, 그 천연병들이 겪는 어려움들 드라마로 한번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때 그 어려움이나 참 근데 거기는 한국말로 해도 어려웠는데 네. 한국말로 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네. 그 파슨스라고 하면은 세계 아주 명문 패션 스쿨이죠. 그런 패션 스쿨을 졸업하고 나왔음에도 언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네요.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저는 여기 두 분은 이제 네. 일 시작하기 초창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좀 일을 시작하고 한참 됐을 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머리가 좀 크고 네. 이제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새 직장을 옮기고 사실 패션계는 워낙 뉴욕에도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를 별로 경험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새 회사에서 이제 미국인이 대다수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구조조정도 오고 그런 상황에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약간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저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할 만큼 한다라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그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또 그 계기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많이 무너졌었죠.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내 최고의 작품들을 보여주는 그 디자이너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것을 최대한 뽐내서 보여줘야 되는 자리일 텐데 그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누가 내 거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거나 이해해주지 못하고 특별히 이렇게 타국에 와서 그런 차별받은 느낌을 가지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큰 충격과 어려움들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네, 사실 패션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디자이너들 중에 뭐 여러 인종도 있고 또 게이들도 많고 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면으로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뭐가 이렇게 뭐와 뭐가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 사람과의 궁합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우선 좋아해야 또 내가 어필하는 거를 얼만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 나의 매력을 그러니까 나를 어필을 해야 돼요. 네.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뜻에 따라올 수 있도록 매사에 그게, 매사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예민한 직업이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뭐 물론 매일매일을 패셔너블하게 막 그렇게 차려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나를 어필하고 나를 내 매력을 뽐내야 되는 근데 세계 가장 그게 극심한 경쟁으로 있는 곳이 맨하튼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패션이라고 하는 잡이 결코 뒤집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이제 이 자리까지 패션 디자이너로서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미녀 삼총사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삼총사라고 했을 때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들 정말 내 가족처럼 또 내 자매처럼 삼총사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졌는지요? 저희는 워낙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단계를 밟아왔고 같이 정말 피지컬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한 사이였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져요. 정말 전에는 정말 같은 단계를 밟아온 그런 사이였다면 이제는 정말 같은 곳을 같이 보는 게 너무 느껴지는 한 그런 곳을 사이랄까? 같은 곳을 보게 되는 사람으로. 네.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뭐 좀 섭섭한 게 있어도 그런 게 그냥 우리는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이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네. 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쉽게 이해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어떤 특별한 시점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그 바자회? 바자회랑 그 선교 준비를 같이 하면서 아, 더 확실히 확인을 했죠.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있구나. 저희가 어떤 일을 같이 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그럼 같아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일을 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 모두 뭐 자세하게는 틀리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모든 걸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걸 잘 지나서 사실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된 나이들도 들고 네. 했으니까 나쁜 건 별로 없는 좋은 사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하기 전과 후는 정말 틀린 것 같아요. 그냥 타지에서 가족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제일 무슨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친구들, 정말로 소중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한 가족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영은 자매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그 기쁨은 우리가 그 전에 어쩌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했던 기쁨과는 전혀 다른 레벨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맛봤고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더 저희가 같이 있는 게 더 감사하고 막 그렇게 된것 그 눈에서 사랑의 큐피드 화살이 뿅뿅 나오는데 전에 정말 친구였다면 이젠 정말 동지? 어. 정말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같은 비전을 가진 동지들? 저도 그 안으로 막 끼고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패션이라는 같은 일로 만나게 됐고 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그 패션에 같은 일을 나누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건 같지만 예수님의 일, 그 예수님의 일 때문에 이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네요. 그래서 삼총사다. 그래서 예수 미녀 삼총사가 됐네요. 그냥 예수 예수 삼총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IT 선교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언제 다녀오셨죠? 사실 저희가 1차는 작년 여름에 다녀왔고 네. 이번 3월에 갔다 온 거는 네. 2차 IT를 다녀왔어요.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IT 선교를 다녀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을 기부해가지고 뭐 명품 바자회를 맨하튼에서 했다 그래요.
뭐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것들을 또 얻게 됐는지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건 사실 저희 셋 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헐벗은 자들과 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하는 일이 옷을 만드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쩌면 도움을 받아서 좀 크진 않아도 바자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바자회는 맨하탄에서 했죠? 네, 맨하탄 로어 이스트사이드에서 했고요. 너무 신기한 건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합하자마자 너무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셨나요? 뭐 정말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여기 소연자매님이 전에 일하셨던 레이첼 로이의 사장님이 직접 3,000벌을 레이첼 로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유명한 회사인가 보죠? 네. 네,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 오랫동안 다니던 거의 9년을 다니던 회사였는데, 네. 인수합병 이런 걸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잃게 됐었었는데, 아유. 한동안 법적 문제 때문에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IT 준비로 이렇게 바쁠 때 중간에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그때 연락을 그렇게 못했고 법적 문제 때문에 직원들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이티 선교 준비를 하고 있고 하이티 선교를 좀 있으면 갈 거다. 그래서 바자 그 펀드 레이징을 위해서 바자를 준비하고 있다 했더니 자기가 지금 다시 계약을 한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서 옷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예, 그래서 3,000여 벌의 옷이 옷을 3,000여 벌. 예, LA에서 와, LA에서. LA에서 왔고요. 그게 이제 레이첼 로이라는 그래도 뉴욕에서 이름 있는 디자이너가 이 바자를 위해서 그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두 자매들도 회사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쉽게 됐죠.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내가 바자를 하는데 이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또 지원을 받았어요? 예, 여기서 3,000벌을 벗고 셋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네. 우리 포스터 만들어야 돼 막 이래가지고 포스터를 바로 만들고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로고를 딱 놓고서는 레이첼로에서 3,000벌을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번에 여기서 모금되는 돈을 가지고 헤이리를 갑니다. 그렇게 토리버치 사장 아줌마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니고 있는 예. 토리버치. 토리버치 유명한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는 회사겠죠? 예,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장님이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그 핸드백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예. 핸드백이랑 지갑이랑 세트로 두 세트를 바로 주셔가지고 저희는 또 그거를 옥션으로 해가지고 고가라면 한 20불? 뭐 하여튼 꽤 몇천 불 비싸거든요. 상당의 네. 그 핸드백이었겠죠? 핸드백에 그리고 또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일하던 회사 이제 마가슈니에서 거의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듣고 사장님께서 한 10,000불 상당의 옷을 또 도네이션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이렇게 주위에서 또, 10,000불이나. 예, 또 친구분들 회사에서 캔스콜 일하던 친구들도 그렇고 옷을 많이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박스로 막 회사에서 끌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에게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패션계가 뉴욕 패션계가 움직였네요. 와 너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와. 건물들도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 복구가 되지 않아서 그 무너진 그 곳에 시체만 치우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 좋을 때 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사람센터 앞에 좋은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물과 쓰레기가 박혀 있는 그 곳들을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그곳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살고 있고 제가 한 3살 때 수술 사고가 있어서 그 이후로 불임이거든요.